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또 환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당적병 자체 이 워딩으로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소화가 정말 안 돼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뭐 이것저것 처방도 받아보시고, 내시경상으로 특별하게 이상도 없다라고 하는데, 자꾸 체기가 있고, 더부룩하고,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담적병이라는 걸로 이렇게 검색해보시고, 문의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담적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 방법은 어떻게 이걸 치료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담적병, 사실 기능성 소화불량 혹은 만성 소화불량은 제가 직접적으로 겪었던 질환이기도 하고, 제 인생을 하나로 설명을 한다면 소화기 질환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만성 소화불량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한의학을 공부하고 연구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제가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했던 제1 주제,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치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약도 계속 복용하고 제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요. 만성 소화불량 환자분들이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담적병이라고 들었다. 내시경은 정상인데 힘들다. 위장약 먹을 땐 조금 나은데 잘 안 낫는다. 조금만 식사를 해도 속이 꽉 막혀서 식사하기가 어렵다. 담적병 치료 잘하는데 에서 한의원이든 병원이든 받아봤는데 자꾸 반복된다.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이 증상들을 겪었었고, 지금의 제 모습과 과거 모습 많이 다르죠. 이때 당시에 자취방에서 이렇게 고생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학부생 때입니다. 그래서 밥을 조금만 먹어도 체했기 때문에 식사 대신에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이런 이온 음료로 식사를 대신했고요. 속은 항상 더부룩하고 하루 종일 위가 멈춘 것 같은 느낌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담적병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내시경은 정상인데 소화가 왜 안 되는 건지, 자율신경 치료랑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는지, 치료를 받아도 왜 반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적병은 뭘까요? 여기 보시면 담과 적의 병이라는 건데,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은 병적인 진액, 노폐물이다. 그러니까 소화기에 병적인 노폐물들이 정체가 되면서 소화기의 움직임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떨어지는 재반 증상을 담적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잦은 체기, 트림이 불편하게 자꾸 나오는 거, 명치가 답답하고 그득한 거, 속이 쓰린 거,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불러버리는 거. 이런 것들. 그럼에 따라서 체력이 정말 떨어지죠. 잘 못 먹고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담적인데, 사실 이 노폐물만 제거한다 해서 낫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노폐물이 쌓였던 조건이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게 오래된 거잖아요. 이런 게 오래 정체되면서 이 위장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위장 운동의 신호가 전달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종합 증상, 그러니까 노폐물이 만들어지는 조건인 위장 움직임이 떨어지는 종합 증상을 담적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담적병이라는 게 위장에 뭔가 덩어리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덩어리를 떼는 치료가 중요한 게, 물론 이것만 제거해도 좋아지는 좀 초기형 증상인 분들이 있는데, 이 노폐물이 쌓인 이유를 찾아서 소화기의 운동성 회복을 시켜드려야 되는 게 이 담적병 혹은 기능성 소화불량의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상으로는 뭐가 이렇게 막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위염도 없고 위궤양도 없고 깨끗한데 구조적인 기질적인 질환이 없는데 움직임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담적병은요. 그래서 내시경은 이 위장이 얼마나 잘 움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위염이나 위궤양, 위용종, 위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이상이나 문제를 확인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내시경을 봐서 정상이라 하더라도 이 기능적인 움직임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정상인데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체하고 명치가 답답한 증상이 현대인 중에서는 정말 많은데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시경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죠. 조금만 말을 더 한다면 한국인이 맵고 짠 음식을 많이 즐기죠. 요즘에는 또 심지어 뭐 마라나 이런 중국풍의 음식도 많이 즐기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미란성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다른 타 이제 지역에 이런 시기를 하는, 특히 뭐 일본이랑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이런 이완율이 높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위장 염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염증은 사실은 조금만 치료받아도 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식사에 따라서 계속 이게 노출이 많이 되죠.
그래서 내시경 바르면 위험이 있으니까 식도염이 있으니까 약 드세요 하고 그 약으로 다 좋아지면 좋은데 이런 염증이 있거나 좀 미란성으로 이런 위장이 조금 까진 것들, 염증이 있는 것들은 좋아질 수 있는데 즉 기질적인 상처는 금방 좋아질 수 있는데 움직임이나 운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러한 약물로서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죠. 또한 또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불편함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소화는 위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위장만 잘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의 이런 여러 가지 경로들 혹은 커서들이 잘 반복되게끔 움직임을 잘 연결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소화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위장으로 신호를 보내는 이 자율신경, 미주신경이 불편하게 되면 이 아래의 소화기관들, 상부, 하부 소화기관들이 움직임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특히 미주신경은 귀 옆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뇌 쪽에서 나와서 귀 옆으로 해가지고 목을 타고 내려가서 심장, 위장으로 들어가는데 위장 운동이나 위산 분비, 소화효소 분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부교감 신경입니다. 그래서 위장 자체는 문제가 특별하게 없어도 이 자율신경이나 미주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가 느려지고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질환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산 억제제나 위장 운동을 촉진하는 약물을 잠시 쓰거나 위장약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자꾸 체하는 이유는 혹은 심지어 담적병 한약, 담적을 제거하는 특히 많이 쓰는 게 이진탕이거든요. 이진탕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혹은 침치료 이런 거를 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조금 움직임을 조금 이렇게 좋게 해주는 걸로는 조금 좋을 수 있는데 다시 반복되는 거는 이 신경의 축이 불편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미주신경 움직임이 떨어지고 자율신경 기능이 자꾸 조절이 잘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수면이 무너지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되는 스트레스 조건이 자꾸 반복되게 되면 자꾸 증상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장 하나만 보면 치료하면 안 되고요. 몸 전체 회복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외부 스트레스나 이런 식생활 습관을 이겨내고도 내 몸이 건강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이 담적병 치료의 근본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고 그렇게 저는 치료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위장만 봐서는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구조적인, 기능적인 접근의 두 가지를 봅니다. 위장 하나만 문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는 위장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체기 있거나 구토할 때 뭔가 이렇게 속이 안 좋을 때 등을 두드려주면 소화가 조금 되잖아요. 소화기 관련 신경절들이 등 쪽에 많이 분포합니다. 혹은 목에서부터 해서 이 교감신경절들이 있는데 해당 부위에 있는 소화기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압박이 되게 되면 소화기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미주신경이 목에서부터 해서 타고 내려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목에서 있는 근육들, 흉쇄효돌근이나 사각근 혹은 횡격막 근육들이 굳게 되면 미주신경 움직임이 떨어지면서 위장 움직임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위의 압박을 확인한 다음에 이 압박을 도침이라는 도구를 써서 풀어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도침 사진을 제가 들어드렸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도침은 이 뾰족하고 일자형의 칼날로 된 이 도침이라는 도구인데 신경절의 압박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절과 미주신경절 이런 주행 경로상 혹은 근육이 다니는 경로상 압박이 보이거나 긴장이 되어 있으면 해당 부위를 압박을 풀어드리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박을 풀어드리면 해당 부위에 마치 병원에서 스내피 주사나 성상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자율신경 주사요법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 정도로 많이 검색해보시고 소화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내피 주사는 포도당이나 리도카인 성분을 아까 말씀드린 교감신경절이나 부교감신경절, 미주신경 이 주변으로 이렇게 주사해드리는 건데 한의원에서는 환자분의 체질이나 병리적 특성 이런 편차에 따라서 이 약침을 구분해가지고 도침 시술 부위, 압박을 풀어드린 부위에 재생과 회복을 돕게끔 해서 소화기를 움직임을 좋게끔 만들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그림상으로는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코에 들어있는데요. 조선대침이라는 도구, 긴 침이 있어요. 요것을 복부 쪽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술을 해드리면 배가 꿈틀꿈틀 위장이 움직이면서 직접적으로 바로 움직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네요. 큰 장침인데요. 요거를 이제 해부학적으로 위장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위장 분포를 쫙 이렇게 그리고 해당 부위에다가 자극을 주면 움직임이 편안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잘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술을 해드리고요. 여기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풀어드린다면 기능적으로
이 소화기가 움직임이 잘 되게끔 하려면 잘 드시게, 잘 주무시게, 주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대소변 이 싸는 것들,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되게 하려면 소화불량 환자분들이 자율신경이 무너지면서 수면도 무너지고 피로도 있고 브레인 포그나 혹은 대소변이 불편한 것들, 과민성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위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 몸의 회복 기능을 돌려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체질을 전공한 이제 저는 전공이 사상체질의학이기 때문에 전공자가 이렇게 체질 균형 한약을 통해서 진맥을 통해서 처방을 하거든요. 보면 동충하초가 있는 걸로 보니 태양인 이제 체질 균형 한약이고 소화불량 한약으로 보이네요. 여기 미우도가 들어가네요. 키위 성분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자분이 몸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소화기에 이롭게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게끔 요거를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담적병은 한의학적으로 오래전부터 만들어 온 개념으로 마치 추상적으로 뭔가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쌓여있는 것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압박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게끔 이런 것들을 만들어드리는 시술이 좋은 담적병의 치료 방법이 되며 어떤 치료 방법으로 뭔가 막힌다거나 잘 낫지 않는 만성 소화불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담적병 치료 한의원으로 내원을 하셔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체질의학과 도침치료 그리고 체질한약으로 환자분들의 건강을 보살펴드리는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십시오.